네, 반갑습니다. 보울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지금 개발 중인 그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검찰, 대통령 경호처, 국정원, 뭐 다양한 철도 경찰, 뭐 다양한 공안직 계통 현직자분들을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파일러, 대테러 분야 전문가, 경찰 특공대, 그 다음에 회사, 뭐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 다 포진해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 모아서 그 형사 사건 학술 동호회도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자문부터 받아서 만들고 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핵심은 일반인들이 범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행동 수칙으로 그 리스크를 줄여가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무술적 기법이 아니라, 무술적 기법은 추후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범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어떤 실천 방안들을 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무술적 기법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그 개념을 정립을 해서 계속 이제 이거를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서 정립해 나가고 있고, 저희 이제 현직자분들 위주로 구성된 그 형사사건 학술 연구회에서는 제가 이제 다양한 형사사건 판례를 재구성해서 이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면, 우리 현직자분들이 제가 이제 설정한 주제별로 질문에 맞춰서 일반인 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범죄 리스크를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지, 우리 현직자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현직자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뭔가 정립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아직 좀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진 결과물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오픈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반인들이 범죄 환경에 노출됐을 때 제일 첫 번째 우선돼야 되는 건 범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여성분은 이제 직장인 분이고, 그 다음에 혼자 독립해서 원룸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차로 운영하든 자차로 운영하지 않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갈 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버스 정류소에서 나의 원룸까지 가는 그 루트에서 골목길이 어떠한 이제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골목길에서 서서 나를 따라올 때 어떠한 지점이 있는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 중에 좀 주의해야 되는 이웃들이 있는지, 그러한 변수들을 체크를 면밀히 하셔야 돼요. 위험 예방 체크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경찰에서는 예방 치안이 주가 돼서 이제 예방 진단 팀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치안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노력들을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는 진단 팀이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이제 뭐예요? 창문에 있는 그거 뭐라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샤시 그거 이제 수리하고, 그 다음에 문 수리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사각지대에는 등 달아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한 사소한 실천 방안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범죄 리스크를 확 줄여주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패턴 하에서 생겨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룸에 사는 여성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주요한 형태 중에 하나는 뒤따라와서 원룸으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창문으로 들어와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 안에서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숨어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실천해야 되는 방안들은,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지 내가 먼저 그 위험성을 자각을 하고 체크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회식이 잦아서 택시를 탄다면,
택시를 탔을 때 내가 우연히 정신이 잃었을 때 택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행위. 그 다음에 택시를 내렸을 때는 집 앞에서 분명히 내릴 텐데 집 앞에서 내려서 이제 집까지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용의자가 숨어 있다가 덮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항상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에이 뭐 별일 없던데 한두 번 해보니까 별일 없거든. 한두 번 해보고 별일 없으니까 에이 뭐 그럴 일 있을까. 그러다가 한 번 터지면 이제 이게 성범죄가 일어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늦었을 때는 차라리 회사 동료의 그 같은 여성분든 남성이든 회사 동료 근처가 있다면 거기 가서 그냥 같이 자야 돼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본인이 먼저 범죄에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노출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리스크를 먼저 작성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차가 있어. 자차가 있어서 내가 사는 이제 독립해서 사는 공간 지하 주차장이 되는데 지상에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나는 항상 지하에 주차를 한다. 근데 지하에 주차했을 때 지금 이 지하 주차장에 인적이 드문지 아니면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인지 지역 주민들이 또는 CCTV가 제대로 달려 있는지 경비 아저씨가 자주 순찰을 하는지 경비 아저씨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항목들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차를 하고 내가 거주하는 집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고 어느 지점에 혹시나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면밀하게 체크해 봐야 돼요. 선생님 그렇게 살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습관화되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않아요. 예. 항상 이 사건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안전불감증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여성분은 성폭행을 2차례나 당했는데 2번 다 같은 패턴으로 당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본인이 살고 있는 빌라에 이제 3층이니까 이제 3층 쪽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 뭐래요? 그 뭐라죠? 샤시 창문에 새창살처럼 생긴 샤시 있잖아요. 그걸 안 달아놓은 거예요. 특히 베란다 쪽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베란다 문을 이제 열어놨는데 뭐 시장 보러 가면서 베란다를 안 잠그고 그냥 간 거예요. 뭐 3층인데 근데 이 도둑이 옥상으로 해서 그 3층 베란다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는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이분이 장을 보고 왔을 때 이제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랬는데 또 연달아서 본인 언니 집에 갔는데 언니 집에서 언니랑 같이 이제 낮잠 자고 언니랑 이제 같이 이제 뭐 마실 거 사서 들어오는데 언니는 이제 마침 친구 집으로 가버리고 자기 혼자 들어왔는데 그때 또 베란다 쪽으로 범죄자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이제 4층인가 5층인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베란다 쪽으로 누가 들어오겠어? 이렇게 높은데 들어와요. 그것도 벌건 대낮에. 그러니까 항상 문 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 잘못은 아니죠. 이분 잘못은 아니고 다 범죄자의 잘못인데 어쨌든 일반인 입장에서는 미리 범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타고 들어올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그 문을 일부러 막 억지로 열려고 안 해요. 문이 열리는 곳에 들어가지. 범죄자들이요. 이렇게 대낮에 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안전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은 아파트에 그 로얄층 있잖아요. 뭐 이렇게 20층, 21층 뭐 이렇게 높은 아파트 층수도 그 가스 배관 쪽에는 그 샷이 그거를 설치해요. 일부러. 설치 안 할 때는 항상 창문을 잠그고 있고. 그러한 사소한 노력의 실천들이 여러분들의 범죄 리스크를 확 줄여들어요. 확 이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항상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거나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 패턴상 내가 언제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자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노출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이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이 뭔지 공유해 보시고 그걸 체크 요소를 만든 다음에 체크를 하고 실천하시는 거. 그래서 그거를 생활화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제가 조금씩 실제 뭐 어떤 아카데믹한 뭐 범죄 분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그 연구 결과가 취합이 되는 대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